네, 화요일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함께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월요일장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다우지수가 6월일 연속 하락했다는 것, 나스닥이 1% 이상의 약세를 또다시 보였다는 것 있었습니다만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폭이 더 벌어지면서 어느새 100bp를 넘겼습니다. 지난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오전장에 2년물 금리는 4.7%까지 올랐고요. 10년물 금리는 3.68%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폭은 102bp까지 벌어지는 모습이었죠. 이 역전폭은 지난 1981년 후반 이후에 가장 큰 폭이기도 한데요. 흔히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2년물 금리의 경우는 일단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선반영하며 오르는 측면이 있고요. 10년물 금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하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봐야 할 텐데요. 이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반영하며 벌어지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폭은 미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최근에 유로존 내에서 독일의 경기에 대한 걱정도 상당한 상황인데요. 독일의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폭 역시 지난 1992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리의 역전폭이 언제쯤 좁혀질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될 텐데요. 이 질문은 결국 단기물 금리 2년물의 피크가 언제일까 하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년물 금리는 과거 기준금리 동결에 앞서 정점을 찍고 피크아웃하는 경향을 보여왔던 바 있습니다. 이 보시는 주황색 선이 연방기금금리,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금리로 칭하는 금리인데요. 동결되며 인하되기 이전에 2년물 금리 역시 피크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년물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동결 이후에 인하되기 시작한다면 금리는 2년물 금리 떨어지면서 이 10년물과 2년물 사이의 역전차 역시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점 이후에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폭이 점차 해소되는 모습,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고 2년물 금리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례에 미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에 경기 침체를 우리는 늘 만나게 됐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이슈는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사라져 있는 이슈입니다. 다만 금리 역전폭이 의미 있는 수준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체크포인트로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서 이야기했던 2년물 금리가 언제 정점을 찍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인플레가 언제쯤 완화될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다 있을 겁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가 직접적인 이 생활에 있어서의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서 일단 좀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올여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취소하거나 연기한 활동이 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답변이 여름 휴가 여행이라는 답변이에요. 인플레로 인해서 비용적인 부담,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구간이다 보니 여름 휴가 때 떠나는 여행을 좀 줄이겠다라는 답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눈에 띄는 게 미국 사람들 아이들 방학, 여름 방학이면 서머 캠프 다들 보낸다고 하죠. 아이들 서머 캠프를 미루거나 취소하겠다라는 답변 역시 14%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계획이 없다, 별다른 계획 없다라는 답변 역시 40%로 가장 많았고요. 비용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응답도 32%나 차지했습니다. 위축된 소비자 심리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맞물려서 소비자 심리를 알 수 있을 만한 지표 몇 가지 오늘 밤에
발표됩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6월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달 수치는 기준선 100을 상회하는 가운데 일단 지난달보다 조금 나아졌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외 소비 관련 지표 또 한 가지 더 발표가 돼요. 주간으로 공개되는 미국 소매업체들의 동일 점포 매출 증감 추이 레드북 지수가 공개됩니다. 지난주에는 전주 0.4% 증가해서 0.9% 증가로 증가폭이 올랐던 바 있는데요. 더 오르면서 1%대를 상회할지 아니면 다시금 떨어지게 될지 여부 오늘 밤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함께했습니다.